때는 1965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신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하디맨. 110kg을 들어 올리는 데 드는 힘은 겨우 4.5kg. 착용한 사람의 근력을 무려 25배나 강화한다는 소개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하디맨은 650kg에 달하는 자체 무게 때문에 실용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실용성이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웨어러블 로봇을 다시 주목한 곳은 미국 국방성이었습니다. 40여 킬로그램의 완전 군장을 하고도 거뜬하게 움직이는 강화인간이 필요한 것은 전쟁터였기 때문입니다. 군사용 웨어러블 로봇으로 강화인간을 향한 연구가 본격적인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웨어러블 로봇은 평범한 사람들에겐 별 소용없는 물건으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Well, I've been working on wearable robotics since 80s. It's a long time, you know. I started working on wearable robotics for upper extremities, for arms. We always wanted to create a situation to help workers and people and augment them with machines rather than replacing machines with robotics. 카제로니 박사가 개발한 강화 로봇들은 실제 노동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오랜 시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20kg이) 넘는 쇳덩이를 가벼운 물건처럼 옮길 수 있다면 노동량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중량에 비해 피로는 덜 쌓여 작업자에게도 안전함을 줄 수 있습니다. This has very intelligent controller actuators are here. As you see, they're on both sides. And these are very free systems. They don't really impede you at any motion except one motion. And that's when you're bending, it provides a force to bring you back up. So when you go back down to pick up an object, the actuators get activated and they come back up, bring you back up. 사실 큰 힘을 내려면 용량이 큰 모터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무거워지기 때문에 큰 힘을 내면서도 가볍게 움직이게 하는 구동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액추에이터가 바로 그 핵심 기술입니다. 카제로니 박사는 실린더를 이용한 액추에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해 허리를 구부릴 때 허리춤에 연결된 실린더의 끝이 자연스럽게 톱니바퀴에 고정이 됩니다. 그 순간 실린더가 줄어들면서 압력이 발생하고 그 힘은 외골격의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펼 때는 밀어 올려주는 역할을 해서 사람에게 무게가 적게 전달되는 것이죠. 용수철의 탄성과 반발력처럼 중량을 가하면 지지하고 그 반작용으로 튀어오르는 힘을 액추에이터로 구현한 것입니다. 숙이고 젖히는 일을 많이 해 체중의 부하가 가장 많이 걸리는 요추 5번과 천추 1번 부위에 부담을 덜 주도록 설계됐습니다. 카제로니 박사의 강화 로봇은 부위별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역시 같은 액추에이터를 사용해 오랜 시간 쪼그려 앉거나 반복적으로 앉았다 일어나야 하는 사람들의 무릎 연골과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힘을 써야 할 때 액추에이터로 외골격을 고정해 다리나 팔을 로봇에 걸쳐놓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But as you raise your arm, the support gradually increases until its maximum when your arms are at 90 degrees, which is the most stress on your shoulder, and then it changes throughout the range of motion to compensate for your arm based on the ankle. 보다 완벽한 액추에이터를 위해 누군가는 전동 모터를 쓰고 또 누군가는 실린더를 사용합니다. 무엇이 용도에 맞고 효율적인지 웨어러블 로봇 연구진들은 끊임없이 되묻고 있습니다. 로봇에 힘을 내고 움직이게 하는 액추에이터는 사람의 근육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근육은 움직임을 발생시키고 뼈와 신체 각 부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로봇의 액추에이터는 상황에 따라 힘을 조절하는 인간의 근육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강화로봇 여성 착용자와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만 버티는 남성 도전자에게 각각 20kg의 쌀을 메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실험입니다. 강화로봇 착용자의 경우 안전 문제를 고려해 중심을 잃지 않도록 기둥에 손을 올려두게 했습니다. 하나, 둘, 맨몸으로 해도 힘든 앉았다 일어서기. 거기에 20kg의 무게가 더해졌는데 10번까지는 순조롭습니다. 그런데 하나, 남성 도전자가 포기한 이후에도 여성 참가자는 계속했는데요. 20. 쌀이 20kg에 로봇이 45kg였잖아요. 네. 힘들진 않았어요, 무게가? 그만큼의 무게까지는 안 느껴졌고요. 한 반절 정도는 느껴졌습니다. 앉았다가 허리가 쫙 펴진 느낌, 몸을 끌어당기는 느낌이 나요. 움직임이 사람만큼 자연스럽진 않지만 확실히 힘은 로봇이 더 강한데요. 사람의 뼈와 같이 형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외골격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골격에 부착되어 있는 이 유압 실린더가 근육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 무게를 버티거나 움직이게 해주는 힘을 발생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의 동작 의도를 인식하는 센서가 제일 먼저 작동합니다.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계산해 필요한 힘을 액추에이터에 명령하는 제어기, 즉 작은 컴퓨터 또한 웨어러블 로봇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행 환경이라든지 장애물, 뭐 뛰거나 걷거나 이런 것들 균형 잡거나 이건 다 사람이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로봇은 거기에 맞춰서 따라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장재호 박사가 개발한 강화 로봇은 동작 의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발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발바닥이 완전히 착지하기 전 제어기는 동작 신호를 읽고 액추에이터에 명령을 내립니다. 외골격을 펴줌과 동시에 중립 상태로 잠궈버립니다. 사람의 다리에 무게가 실리기 전에 땅에 기둥을 세워 무게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장재호 박사가 큰 힘을 내기 위해 사용한 액추에이터는 유압 실린더. 국내 자체 기술로 소형화에 성공했습니다. 그 유압 실린더 안에 유압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실린더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다리가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을 때는 밸브를 잠그어서 힘을 버티고 있는 거고, 이게 다리가 떨어지게 되면 밸브가 열림으로써 요 실린더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유압 실린더는 중장비에 주로 쓰이는 액추에이터로 큰 힘을 낼 수 있지만 작게 만드는 것이 까다로워 그동안 웨어러블 로봇에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미국 국방성이 특허를 내고 독점하고 있었던 소형 유압 실린더 기술. 굳이 어렵게 자체 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 현직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강화 로봇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로봇을 착용하고 계단을 오를 때는 하기에 근력을 지원해서 편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공기호흡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더하면 무게가 한 40에서 50kg 정도 가까이 되는데 너무 무거워서 이제 그 인명구조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무게를 덜 느끼게 해야 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깊숙한 곳까지 구조하러 들어가지 못하고 때로는 소방관들의 안전도 위험한 화재 현장. 어쩌면 강화 로봇은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